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전차 한 대 없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야 했던 그 처절한 기억을 품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5번째로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국이라는 거대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호 사 엔진이라는 세계 최고의 심장을 빌려 KF-21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엔진의 뒤편에는 수출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굳건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우리 마음대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은 기술 독립이 왜 생존의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마하 3.14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기록한 램제트 기술과 영하의 기온에서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단결정 블레이드 소재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타국의 허락 없이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정의하고 지키겠다는 주권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무맹랑한 국수주의적 희망사항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떻게 싹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엔진이 만들어낼 68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6세대 스텔스 완전체로의 진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깊숙한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철의 거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포효하기 시작한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엔진 개발의 핵심은 결국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내부의 온도는 섭씨 150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웬만한 금속이 녹아내리는 온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전하고 있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국산화의 성패는 바로 이 지옥 같은 온도를 견뎌내는 터빈 블레이드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집중하고 있는 단결정 합금 블레이드 기술은 금속의 결정 구조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켜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게 만드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기존의 다결정 소재는 금속 알갱이 사이의 경계면이 열에 취약하여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쉽지만 단결정 소재는 그런 약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는 항공 엔진 강국으로 가는 가장 높은 문턱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블레이드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차가운 공기막을 형성하는 필름 쿨링 기술까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뜨거운 난로 위에 얇은 얼음막을 씌워 녹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고도의 설계 능력을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F5 엔진 부품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립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고압 터빈과 압축기 디스크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산화 로드맵에서 주목해야 할 수치는 15,000 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향후 블록 3화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 추력을 18,000 파운드에서 애프터버너 가동 시 27,000 파운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엔진 교체가 아니라 기체의 기동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력의 증강을 의미합니다. 엔진 추력이 강해지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도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스텔스기로 개조했을 때 증가하는 중량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과 창원의 연구소에서는 수만 번의 지상 연소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수석 연구원은 엔진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 수만 3만 개가 넘으며 그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중압감에 밤잠을 설친다고 고백합니다. 엔진은 단 0.1%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엔진 내부에서 회전하는 날개 하나가 원심력에 의해 받는 하중은 수십 톤에 달하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파손된다면 엔진 전체가 폭발하여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국산 엔진에는 티타늄과
니켈 계열의 특수 합금뿐만 아니라 최첨단 복합 소재가 아낌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심장부인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 슈퍼 컴퓨터를 동원한 유체 역학 해석이 수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의 또 다른 강점은 전력 생산 능력입니다. 미래의 전장은 레이저 무기와 고출력 레이더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엔진의 회전력에서 나옵니다. 국산 엔진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출력 발전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향후 KF-21이 레이저 포를 장착하고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성우자의 위치에서 엔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2030년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KF-21의 기체 속에서 첫 고동을 울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조차 공유하기를 거부했던 엔진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통합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지능이 없다면 엔진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엔진 국산화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자 미국이 기술 이전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핵심 영역이 바로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인 파덱 기술입니다. 파덱은 조종사의 스로틀 조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엔진의 연료 공급량과 공기 흡입구의 각도 그리고 배기 노즐의 개폐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엔진의 두뇌입니다. 과거에는 기계식 장치들이 이 역할을 대신했지만 초음속을 넘나드는 현대전에서는 1초의 수천 번의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정밀 제어 없이는 엔진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파덱의 소스코드를 열어볼 권한이 없었습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해도 엔진 내부의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수정할 수 없었으며 비행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완벽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내 차의 엔진 제어 장치 암호를 제조사만 알고 있어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본사로 보내야 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 진행 중인 국산 파덱 시스템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술적 자유를 선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진은 수백만 줄에 달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 엔진의 모든 물리적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만약 고고도 비행 중 엔진의 급격한 공기, 흐름 변화가 생기거나 저온 환경에서 연소가 불완전해질 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방어 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실제 비행 시험 이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세계에서 수만 번의 엔진 시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국화는 단순히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넘어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국산 미사일을 장착할 때 엔진 제어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이 필수적인데 우리만의 소스코드가 있다면 외국의 승인 없이도 즉각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산 파덱 시스템은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여 고장을 예측하는 상태 기반 정비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진 내부의 수많은 센서가 보내오는 진동과 온도 정보를 분석하여 부품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정비사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비행 시간이 지나면 상태와 상관없이 부품을 갈아야 했지만 이제는 엔진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므로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대국들이 파덱 기술을 끝까지 공유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술이 항공 산업의 진입 장벽이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뇌 시스템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제어 그리고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는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즉각 반응하는 신뢰성 높은 엔진을 믿고 전장의 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거친 기동 속에서도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연료를 밀어 넣어주는 파덱의 알고리즘은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IT 기술과 정밀기계 공학이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엔진의 금속 날개가 육체라면 파덱은 그 육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과도 같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만의 언어로 쓰여졌을 때 비로소 KF-21은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밀한 제어력을 바탕으로 엔진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속도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소리보다 3배 빠른 마하 3하의 장벽을 허무는 램제트 엔진의 폭발적인 추진력이 어떻게 우리 하늘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는지 그 압도적인 성능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간의 열망은 이제 마하 3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터보팬 엔진이 공기를 압축기로 빨아들여 연소시킨다면 램제트 엔진은 별도의 회전 장치 없이 기체의 빠른 속도 그 자체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마하 3.14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램제트 추진 기술은 KF-21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넘어 전장의 지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치로 적의 방공망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탈할 수 있는 물리적 불능화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램제트 엔진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촛불을 끄지 않고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초음속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그 압력과 마찰 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이 기류 속에 연료를 분사해 안정적으로 연소시키는 기술은 오직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년간의 지상시험과 풍동실험을 통해 극초음속 환경에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소실 설계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기술은 KF-21이 주력 무장이 될 국산 초고속 공대함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에 즉각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현대전에서 적 함대의 이지스 방어 체계를 뚫는 유일한 방법은 요격 시스템의 계산 속도를 앞지르는 압도적인 속도뿐입니다. 마하셈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적 군함에 도달하기까지 단 몇 초의 시간만을 허용하며 이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죽음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 연구진은 램제트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흡입구 형상을 비행 속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숨을 쉴 때 폐의 크기를 조절하듯한 엔진이 빨아들이는 공기량을 최적화하여 연료 소모는 줄이면서도 추력은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 뒤에는 영하 50도의 혹한부터 영상 1000도 이상의 고열까지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견뎌내야 했던 실험 데이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산 미사일이 있는데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램제트 엔진을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명확합니다. 미사일의 심장인 추진기관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 미사일의 사거리와 타격 지점 역시 타국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램제트 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변 해역을 위협하는 거대 항모 전단이나 적의 핵심 전략 자산에 대해 독자적인 거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실체입니다. 램제트 엔진 시험이 성공하던 날 연구소의 관제실에서는 정막을 깨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하4 장벽을 넘어 데이터, 그래프가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는 순간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을 부러워만 하던 관찰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적 성취는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강력한 국산 터보팬 엔진과 이를 보조하는 초고속 램제트 무기체계, 그리고 이들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우리만의 소프트웨어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KF-21은 비로소 완전한 한국형 스텔스기로서의 진화를 시작합니다. 엔진의 소음과 열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적의 레이더와 열 감지기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동시에
적보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초음속에 창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자주 국방의 미래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엔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방패와 창을 동시에 벼려낸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꽃은 이제 실험실을 떠나 실전의 하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성취가 우리 국가 경제와 국격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지 그 거시적인 미래 가치를 짚어보며 기술을 넘어선 국가의 자부심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엔진 국산화 사업을 바라보며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미국산 엔진을 사다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비용이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가치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공기 엔진 산업은 단순히 전투기 부품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구조 전체를 고부가 가치, 첨단, 제조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조립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핵심, 심장부인 공정과 엔진 기술을 직접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항공 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6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수만 명의 고숙련 엔지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로 이어지는 국내 항공우주 생태계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엔진 자립화를 포기한다면 향후 수십 년간 KF-22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정비 비용과 운영 유지비를 외국 기업에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엔진을 만들게 되면 운영 유지비의 획기적인 절감은 물론이고 기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춘 즉각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군사적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부 유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도 핵심 부품에 걸린 수출 승인 문제로 인해 눈앞의 기회를 놓쳐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엔진이라는 가장 큰 자물쇠를 우리 스스로 풀게 되는 순간 K-102 질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의 수출 효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산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산업과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15천 파운드급 엔진 기술은 향후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나 중형 항공기 엔진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확보한 고효율 연소 기술과 경량 소재 기술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핵심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다시 그 수익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와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는 오늘도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의 연구원들은 자신이 깎고 있는 블레이드 하나의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그들의 말처럼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계적인 성취를 넘어 우리 민족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비관론자들은 한국이 엔진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5대 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을 성공시키며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10천 파운드를 넘어 27천 파운드급 엔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빌려올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다루는 자부심과 주권은 결코 빌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대한 철의 심장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에너지가 될 것이며 그 소리는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 독립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열망과 기술적 확신을 담아 대한민국의 하늘을 영원히 수호할 마지막 진화의 모습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감동의 순간은 언제일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 한 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거부해온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국산 심장을 장착한 K-1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독도와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전역의 하늘을 수호하는 그날은 대한민국 자주국방 역사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 기술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날개를 펴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한 소스코드로 엔진을 제어하고 우리가 구운 단결정 블레이드로 고온의 폭발을 견디며 마하의 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모습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의 힘으로 날지만 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믿음과 지지라는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피상합니다. 엔진 국산화라는 이 험난한 고개를 넘기 위해 실험실에서 청춘을 바친 수많은 연구원들의 땀방울과 실패의 기록들은 결국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KF-21은 4.5세대를 넘어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선도하는 6세대 전투기로 멈추지 않고 진화할 것입니다. 이 진화의 중심에는 항상 뜨겁게 고동치는 국산 엔진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하늘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기술은 시간과 자본이 있으면 모방할 수 있지만 그 기술 속에 담긴 주권의 무게와 자부심은 오직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부심이라는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우리 연구진들이 다음 단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그 위용을 떨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는 시스코크였습니다.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국방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하늘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